국가직 면접 직렬별로 기출질문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제 국가직 면접이 곧 진행이 되죠. 국가직 면접의 경우 지방직 면접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면접의 분위기도 조금은 더 부드럽고, 그리고 워낙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면접을 보다 보니까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분 스피치 더불어서 이어지는 후속 질문, 개별 질문까지 꼼꼼히 대비하시는 자세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각 직렬별로 어떤 기출 질문들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질문별로 답변의 포인트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일행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행직의 경우 워낙에 다양한 유형의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 가치관을 묻는 질문은 사실 국가직 면접에서는 항상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민원응대와 관련한 질문도 당연히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희망 부처를 묻는 질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가고 싶은 부처에서 어떤 사업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관심 사업 적어도 2개 정도는 골라서 그 사업의 배경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 사업의 기대 효과, 개선사항 같은 것들을 좀 꼼꼼하게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행직 면접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서 공직 가치관과 관련된 질문 하나 보자면, 상사의 비리를 목격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자,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사의 비리를 내가 알게 됐다면 이거 해결하시긴 하셔야 되죠. 자, 그런데 바로 상사를 고발한다? 이런 방향은 사실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우선은 내가 그 비리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상사께 알려서 상사가 스스로 그 잘못된 행위를 개선하실 수 있게끔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런데도 상사가 만약에 그 비리 사항을 개선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또 다른 상사와 상의하면서 최대한 우리 조직이 원만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조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 질문 외에도 일을 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과 같은 질문들도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공무원의 일을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 처음 하는 일인데 바로 적성에 맞다고 느끼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의 경우에는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 아직 손에 조금 익지 않아서 잠시 동안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시고, 이후에 업무에 더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하실 건지를 덧대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직 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산직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전산직 공무원의 업무가 어떤 건지 물어보는 이 직렬 관련한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거 외에도 전산직 공무원만이 가지는 그 특정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면 기존 사용자들에게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방향이 정해졌는데 일을 진행했는데 외부 감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업그레이드 방향이 정해진 후에 일을 진행했는데 외부 감사가 들어오게 된다. 자,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항상 업무를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하셔야 되죠? 공정하게 진행하셔야 되죠. 자, 그러니까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할 때도 이것이 그 공무원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게끔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신다고 하면 외부 감사 들어왔을 때도 안전하게 대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직 공무원의 경우 여러 부처에 배치가 될 수가 있는데 혹시 웹 서비스 이용해 본 경험이 있냐라는 질문, 사실 이것도 자주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관련해서 웹 서비스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웹 서비스 이용하시면서 잘 된 점, 좋은 점, 그리고 조금 단점, 아쉬운 점, 개선 사항에 대해서 2가지를 좀 다 정리해서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안 좋은 점에 대해서는 그걸 내가 담당자가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 같은지 좀 구체적으로 전공 지식들 살려서 답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답변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세직입니다. 관세직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관세직만이 겪게 되는 그 직무 상황에서의 상황 질문들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면세 범위를 초과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갈등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이런 업무 수행할 때 기여할 수 있는 본인만의 장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의견 차이가 있었던 타인을 원만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설득했던 경험, 이런 것들 좀 하나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내가 과거에도 이렇게 누군가를 원만하게 잘 설득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어서도 나 이거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어필해 주시면 아주 베스트죠. 자, 그리고 이때 막 누군가를 설득한 경험이 뭐 대단한 경험 이런 걸 요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아르바이트 할 때 경험이라든지 스터디 할 때 경험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경험들에서 그 사례를 떠올리시는 게 더 좋은 방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가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가 있나요?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세직의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고 있어야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관세직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답변 잘 정리해 보시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업무가 무엇인지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검찰직렬입니다. 검찰직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관련한 전문 지식 질문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개념 정의해서 준비하시는 거 필요하죠. 뭐 예를 들면 공소시효란 어떤 거고 공소시효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나요? 같은 질문들은 내가 사실 공부하지 않으면 답변 어렵죠. 꼭 하셔야 되고 진술 거부권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답변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되겠죠. 다음은 세무직입니다. 세무직의 경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뭐 간이 과세자 개념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기도 하시고요. 일반 과세자와 차이는 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지방세, 국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은 뭐 단골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꼭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일하고 싶은 부서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들은 사실 어떤 직렬이나 거의 다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무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일하고 싶은 부서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답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세무직 공무원도 근데 여기 있는 이런 전문 지식 질문뿐만이 아니라 공직 가치관 질문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게 기출질문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직은 기본적으로 공직 가치관 질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비를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은 산림직입니다. 자, 산림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림직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질문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산불이나 병해충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산림청이나 산하기관에서 그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중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질문들도 있었고요. 자, 근데 물론 이분이 이 말을 먼저 답변해서 꺼냈기 때문에 면접관도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게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분야와 관련해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처나 기관에서 현재 어떤 사업들 하고 있는지 좀 보셔가지고요. 그 사업의 개선점 같은 것들 추가적으로 대비하시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겠죠.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다양하게 있어요. 뭐 조별과제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냐,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냐. 이건 사실 경험 질문이죠. 그래서 조별 과제에서 자신이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뭐 이런 경험을 물어본 질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경험 사례는 똑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보호직입니다. 보호직렬의 경우에는 법무부의 주요 정책 중에 관심 있는 정책이 어떤 거 있었냐 뭐 이런 질문들도 나오기도 했고요. 직장 상사와 주민들의 반대로 대상자의 전자발찌를 풀어주지 않아서 만일 대상자가 직장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질문 받으면 조금 당황스럽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공무원으로서 공직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항상 그 기준이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공직 가치관에 맞춰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그 방향으로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만약 선임이 법대로 처리를 안 하면 어떡하겠나 이런 거 나왔는데요. 자,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무엇을 중시하셔야 되죠? 공직 가치관 중시하셔야 되죠. 자, 그러니까 사실 법규를 지키지 않는 거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만약에 선임이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면 그 사실을 선임에게 빨리 알리고서 선임이 법규 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여러분 옆에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우정직입니다.
네, 우정직렬의 경우 우체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직렬의 특성을 잘 알고서 대비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사실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항상 이 수익성과 관련한 질문들은 매해 빼놓지 않고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네요. 그래서 우체국과 관련해서 우정직렬들은 이런 최근 이슈도 좀 꼼꼼하게 살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정직입니다. 교정직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교정직렬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질문들 나왔어요. 수용자가 전자 영상 장비 개호를 중단하지 않았을 때 계속 불안 자세를 보이면 어떻게 하겠냐.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부당한 행위가 있다. 상사도 알고 있으나 따로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나.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자,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 상사도 이를 알고 있는데 개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죠? 관행적이니까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보다 옳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 방향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정직도 마찬가지로 공직 가치관과 관련한 질문들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직에 가장 필요한 공직 가치가 어떤 건지 물어보는 이런 질문들이 있으니까요. 공무원의 6대 의무에 근거해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 사실 공직 가치라고 하는 건 공무원의 6대 의무에 포함되는 것 외에도 더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나만의 공직 가치관에 대해서 정립하시고 답변에서 녹여내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훨씬 더 도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설직입니다. 자, 시설직에서는 최근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 융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이런 질문들도 종종 출제가 됐었으니까요.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술들을 적용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죠? 맞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하셔야 되겠죠. 안전. 이 부분 좀 기억하시면서 답변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시설직에서도 공직 가치관 질문들 나왔어요. 자신의 직렬에서 가장 중요한 공직 가치는 어떤 거냐, 이런 질문들 나왔으니까요. 국가직 공무원 면접에서는 공직 가치관 빼놓지 말고 준비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국가직 공무원 면접 각 직렬별로 어떤 기출 질문들이 있었고 각 질문마다 답변의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도 하나 또 준비했어요. 국가직 공무원 면접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5분 스피치 예제 10선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우선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하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서는 국가직 공무원 면접에 임하는 자신의 각오 한마디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세 가지 하시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설문 폼에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서 꼼꼼하게 면접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접에서 뒤집자. 다음에 또 올게요.